또 친위 쿠데타 한다면 선관위는 왜 갔습니까? 아니 사태를 아예 장악하고 나중에 가도 되는 거고, 친위 쿠데타라고 하면 당분간 선거할 일도 없는데 선관위를 못 알아갔습니까? 선관위 보안 점검을 통해서 공정한 제도 개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선거로 구성되는 헌법기관의 국민 신뢰를 높여서 북한을 문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북한을 더 강화하고 헌정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상식이 있으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망상이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각자 생계에 바쁘셔서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상식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들도. 경찰은 참 억울하게 됐습니다. 11월 말에 장관하고 얘기할 때부터 경찰을 투입하거나 계엄 사무에 지원 요청한다는 것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계엄이 선포됐으니까 계엄을 선포하면 군을 최소한으로 해서 국회 질서 확보, 선관위의 보안 점검 이것만 딱 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그리고 국회 문이 뭐 10개가 있는데 열었다 닫히고 하는 것도 몰랐고, 아까 얘기했지만 공무원 시절 경험으로 야간에는 아마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그런 정도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참 김용현 장관이 제 방에 오지 않았으면 여기 조지호 청장이나 김봉식 청장이 뭐 이런 식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았을 텐데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계엄 선포 당일 김용현 장관이 헐레벌떡 제 방에 왔어요. 제가 아마 저녁에 그날 이제 키르기스탄 대통령 공식 방안 다 보내고 또 내부에서 회의할 거 다 마치고 저녁 6시 넘어서 잔치국수 한 그릇 먹고 앉아 있는데 김용현 장관이 오더만요. 그러더니 투입되는 군 병력이 국회를 말합니다. 워낙 소수니까 이게 질서 유지가 어렵습니다. 국회 경내는 그러면 군이 가서 뭐 200 몇십 명이 한다 하더라도 국회 경외 바깥은 좀 경찰이 몰려오는 인파 좀 질서 유지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찰 출신인 경호처장 통해서 전화 연결을 해줄까 싶다가 저도 뭐 별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따가 뭐 총리나 이 사람들은 8시 좀 넘어서 올 것이고, 그래서 그럼 나랑 같이 가자. 그러고 오랜만에 얼굴도 볼 겸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을 불렀습니다. 이 두 양반들은 내가 취임하고 여름에 취임했는데 겨울까지 저녁 한번 제가 안 먹여서 그날 저녁 주는 줄 알고, 서울청장은 술 마시게 되는 줄 알고 차도 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온 겁니다. 와서 아까도 10분 안 걸렸다는데 정말 용산에서 출발해서 이 두 사람들을 만나고 다시 돌아가기까지가 다 해서 1시간도 안 걸렸으니까 만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자세한 얘기할 겨를도 없었고요. 그냥 국회 바깥에 좀 처음에는 이따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래도 계엄 얘기를 좀 해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뭐 내가 얘기했는지 장관이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계엄 얘기가 그 자리에서 나왔고, 그러나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 했으니 계엄이 선포될지 안 될지 이 두 사람은 모르고 그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다가 좀 나중에 되면 그때 가서 좀 국회 담 가까이 좀 와가지고 질서 유지를 좀 해달라. 그리고 이 사람들 보고 당신들이 국회 게이트를 열어라 닫아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국회 문을 닫을 생각도 못했고, 만약에 한다면은 군이 도착해서 국회 경내 질서 확보를 할 군이 만약에 필요하면 그 경정문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출입 통제를 하지 않을까 정도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경찰은 상례적으로 질서 유지라는 치안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밤 11시 15분에 서울 경찰청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 상황이 어떠냐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만요. 저는 나이가 먹어도 기억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하폰 통화 내용 나오기 전에도 아마 우리 변호인들도 내가 누구하고 언제쯤 전화했다고 하는 그 시간 이런 게 비하폰 통화 내용 나온 거하고 횟수나 이런 게 되게 일치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처음에 딱 전화를 하니까 조지호 청장이 약간 불만인 듯하게, 뭐냐면 이게 군의 일인데 경찰은 바깥만 지키면 되는데 아니 군이 안 오고 사람은 몰려오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질서 유지 때문에 문을 일단 닫았다. 근데 서울청장이 김봉식 청장이 이거 법적으로 검토해 보면은 국회 관계자들은 들여보내야 된다. 그래서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길래 제가 딱 첫 마디가 이거예요. 김봉식 청장이 수사통이라 법을 잘하네. 잘하고 있네. 그렇게 하시오.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끝날 때까지 그렇게 계속 간 줄 알고 있었고, 또 저는 경찰청장한테 34분까지 그 15분부터 34분까지 5번 전화했어요. 그때는 다 들어갈 때입니다. 국회 관계자들. 그런데 뭐 체포를 해라, 뭐 월담 의원을 체포해라. 웬 체포회의가 그렇게 나옵니까? 국회의원 체포가 어디 누구네 집 동네 뭐 애 이름 얘기하듯이 나오는 겁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체포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자, 뭐 여기 자세한 얘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 넘어가고요. 네, 28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이 법정에서 이미 다 신문을 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제가 29페이지 보면은 어쨌든 계엄 해제 후에 의결 후하고 해제 후하고 조지호 청장하고 김봉식 청장한테 전화해서 경찰이 의원들 출입시키고 초동 조치 잘해서 계엄이 빨리 해제됐다라고 아주 일 잘했다고 격려 전화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전사령관이 그렇게 특전사가 마당에서 폭도들한테 그렇게 폭행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해서 물리력 행사 안 하고 그렇게 막기만 하고 나온 거 참 잘했다. 특전사가 참 잘해서 잘 끝났다라고 나중에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 할 줄은 모르고 장관 통해서 격려 좀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방사령관에게는 제가 계엄 해제 결의안이 해제하고 결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4번 전화를 하는데요. 그게 23시 33분에 40초 합니다. 그거는 아직 도착 못했다. 가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00시 32분에 29초 하고 00시 34분에 16초, 00시 36분에 25초 이렇게 12시 반경에 3번 통화를 하는데요. 첫 번째 통화는 아까 같이 무기 다 내려놓고 뭐 10몇 명 들여보냈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자꾸 안으로 들어가려 하더라고, 수방사령관이. 그래서 경찰이 관리하는 문이 있다. 나는 이제 경정문인데 갑자기 경정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의원회관 쪽, 그쪽으로 가봐라. 거기 아마 경찰이 관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수방사령관도 이 법정에서 하여튼 무슨 통화를 했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나서 저도 김봉식 서울청장한테 전화한 거 보니까 그 얘기 들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알았으면은 만약에 야 포고령이고 뭐간에 다 집어넣어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물론 뭐 210명 중에 190명이 들어갔으니 특별히 못 들어간 사람 빼놓고 대부분은 다 갔다고 봐야 되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 법정에서도 수방사령관이 자기가 12시쯤 도착해서 보니까
막 담 넘는 사람들도 경찰이 이렇게 뒤에서 엉덩이 받쳐갖고 넘겨주더라는 겁니다. 어? 자, 수방사령관도 이 법정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당시에 언론에서 가짜 뉴스들이 막 쏟아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증언했네, 저 사람은 저렇게 증언했네 막 들이대니까 기억이 안 나는 얘기도 막 하게 되는 것 같더라, 그런 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은 헌재의 탄핵 인용의 결정적인 증거가 곽종군, 홍장원의 증언, 또 한덕수 총리의 증언, 이런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 탄핵 심판에서 비하폰 통화 내역과 CCTV 영상이 제시됐다면은 참과 거짓의 증언들이 좀 명쾌하게 분별이 될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아쉽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법에도 탄핵 절차법에도 형사재판과 같이 증거 능력 있는 증거에 의해서 탄핵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헌재의 논리는 탄핵은 일종의 행정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그 법 안 지켜도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법에 엄연히, 헌법재판소법에 엄연히 있는데 이 법은 안 지켜도 되는 훈시조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찌 됐든 하여튼 뭐 단심이니까. 그런데 다른 공무원도 아니고 전체 국민이 직접 선출한 약 1,800만 표를 얻어서 된 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재판에서 탄핵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왜 계엄 해제를 했는데 바로 그날부터 이런 내란몰이 수사가 이루어졌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게 탄핵 심판에서 이런 증거들을,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이런 증거들을 막 던져서 끌어내리기 위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나중에 시간이 가고 나서 듭니다. 저는 계엄 해제 요구 국회 의결이 있자마자 하여튼 뭐 아까 같이 군을 철수시키고 국무위원 소집을 기다리다가 계엄사령관하고 장관을 불러서 군 계엄 상황을 종료시키라고 했고, 그래서 김용현 장관이 즉시 화상으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엽니다. 원래 이것도 국무